지금 많이 올랐지만 AI라던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 이수페타시스처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요즘 모건스탠리라던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것도 다 어차피 서버가 늘어나는 거니 지금 너무나 네, 그렇죠. 싼 D램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고 되게 묵노하 이야기하던데 그런 2, 3개월 누워있을 수도 있는 종목을 사는 그렇죠. 게 좋을지. 저는 IT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련주가 너무 많아요. 많긴 해요. 저도 보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IT 안에서도 종목들이 워낙 많고 선택권이 많다는 얘기니까 거기 안에서도 컨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초에 한 3, 4개월 정도 전에 삼성전자에서 용인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뭐 300조 투자하네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원래 동탄 신도시 옆에 있는 그 화성팹 거기가 이제 엄청 컸고 여기에 이제 더 지을 데가 없어요. 다 지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으로 짓겠다고 한 게 이제 평택 고덕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P1부터 6까지 6개 동 들어가거든요. P4랑 5가 계속 짓는 중이에요. 네. 거기에 장비 들어가서 될 거고 P6까지 지어지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몇 년 뒤면 P6까지 다 찬다는 얘기니까 화성처럼 그러니까 다음 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용인이다 해가지고 용인에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인에는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가 하이닉스가 또 지어요. 거기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핵심 키워드가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평택 팹이 엄청 커요. 지금 평택 팹이 단일 팹 예를 들어서 P1부터 6까지 있으니까 6개 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캠퍼스라고 하면 평택 캠퍼스를 얘기하는 거고 캠퍼스 안에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할 때 그걸 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캠퍼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캠퍼스예요. 이게 평택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P1, 2, 3, 4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P3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팹입니다. 전 세계 인텔, 마이크론 거 다 합쳐도 그게 1등이에요. TSMC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오, 진짜? 가장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동 짓는데 막 40조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쓰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평택에는 이게 복합 팹입니다. 엄청 크다 보니까 거기서 D램도 만들고 낸드도 만들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들어가 있어요. 워낙 크니까. 근데 그거를 용인에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인에 짓는다고 얘기가 나올 때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TSMC 따라가야 되는데 TSMC가 점유율 50% 벽이 있어요. 50%가 잘 안 깨집니다. 50% 잠깐 깨져서 40%대 왔다는 얘기는 삼성 파운드리가 점유율 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50%대 깨져서 쭉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재작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야 드디어 TSMC 50%벽 깨졌다. 삼성전자 가자. 따라잡는다. 삼성 파운드리 가자를 이제 그때 다 외쳤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벌어졌어요 이게.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태계가 약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이 너무 약하다. 생태계가. 생태계. 예를 들어가지고 TSMC는 뭐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면 네. 설계하는 회사 팹리스 있어야 되고 파운드리한테 던지기 전에 중간에서 설계 수정해준 디자인 하우스 있어야 되고 끝나면 오사트 외주 공정하는 회사가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오사트 회사 별로 안 좋죠. 그 전 세계 탑10 안에 이름 올리는 회사가 없습니다. 팹리스 전 세계 탑10 안에 올리는 거 그나마 한 20등까지 안에 들어가는 LX세미콘 하나예요. LX세미콘 디스플레이 우동칩을 메인으로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IT 쪽이랑 조금은 개념이 다르죠. 디스플레이라서. 그리고 거기다가 오사트 없지, 팹리스도 하나밖에 없지. 디자인 또, 하우스.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도 없어요. 전 세계 탑10, 탑20 안에 우리나라 회사 단 한 개도 없어요.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딱 보니까 대만 회사들이 거기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TSMC 같은 파운드리를 잘하면 생태계가 써야 되구나. TSMC가 생태계를 같이 끌고 가요. 야 우리 혼자 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하면서 자기 메인 디자인 파트너 같은 애들 끌고 가고 여기까지 몰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도 야, 우리 나눠주겠다 하면서 삼성이 갖고 있는 설계자산 풀어주고 공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 생태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생태계가 파운드리 생태계에 들어가는 이제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 오사트 같은 애들이 이제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얘네가 제일 좋아요. 얘네 사이클을 좀 덜 탈 겁니다. 그냥 삼성이 포커스 여기다 맞췄으니까. 대놓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가
크게 보면 3대장이거든요. AD 테크놀로지랑 코아시아랑 가온칩스. 근데 이런 움직임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코아시아가 최근에 좀 더 센데 코아시아가 센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포커스가 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뭐 자율주행 칩 얘기 나오니까 그냥 좀 더 올라간 거지. 그거 비슷합니다. 셋 다 괜찮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설계하는 회사. LX 세미콘은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 디스플레이 쪽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전체 매출 90%가 DDI거든요. 아.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만들고 거기 패널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PMIC 전력 반도체나 그쪽으로는 힘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빼놓고 얘기하는 거.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근데 빼놓고 얘기하는 거고 중소형 팹리스 중에는 괜찮은 게 뭐 예를 들면 뭐 넥스트 칩 같은 거 아니면 칩셋 미디어 같은 거 원래 미디어. 텔레칩스 자회사였는데 회사 팔았잖아요. 칩셋 미디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대표 중소형 팹리스이면서 최근에 이제 핫한 에이라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칩 설계하는 대표적인 애들이고 걔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니면 오사트로는 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이 투톱 정도. 저는 네페스나 LB세미콘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 정도. 그래서 사실 오사트 대장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네. 하나마이크론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러면 테스나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 그래서 생태계를 보면 얘네가 다 커야 맞아요. 삼성이 일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럼 좀 더 네. 길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삼성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쪽을 노려야 되는 거다. 그렇죠. 특색이 있는. 포커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물론 소부장 올라가고 고정거래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얘네 올라가요. 제가 방금 얘기한 다 올라갈 건데 네. 중요한 건 알파가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DDR5도 똑같았던 게 결국에 DDR5 관련주도 메모리 업황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좋아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5월부터 사파이어 레피즈 양산 시작하는데 램프업인데 그럼 DDR5가 먼저네.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간 겁니다. 아비코전자, ISC 이런 애들이. 네. 그래서 알파가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묶여 있는 애들. 이렇게. 그럼 오늘 2차전지랑 반도체 바이오 다 이야기했는데 네. 포트 비중을 개인적으로는 한 바이오 60?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중이 많고.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그냥 바이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 이유 없는데 내려가요. 예를 들어 내려간 2, 3% 내려가면 오늘 코스닥 빠지니까 근데 뭐야 코스닥 플러스 1%인데 내 돈 갑자기 마이너스 8이래요. 맞아요. 근데 왜 빠지는지를 몰라.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되고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변동성이 큰데 비중이 많이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이 못 버텨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종목만 해야 돼요. 바이오가 이제 종목들도 워낙 많고 예를 들어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바이오 딱 두 개 투톱이 있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한 두 개 에이프릴 바이오랑 지아 이노베이션. 에이프릴 바이오 아까 얘기했던 자가면역 질환. 그쪽 타겟팅이고 걔 시총이 작아요. 한 2천억대 정도 되는데 상장하기 전에 라이센스가 한 5천억을 넘게 해놨어요. 2천억짜리 회사. 네.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 그리고 예를 들면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랑 그 졸레오라고 해가지고 시판 중인 알레르기 치료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시판 중인 졸레오랑 자기들이 연구 중인 GI301을 비교 임상 같은 걸 많이 해요. 시중에 있는 것보다 좋아야 되니까. 네. 근데 데이터가 좋아요. 그걸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2조 4천억을 했어요. 근데 시총이 5천억이에요. 네. 그럼 예전 같았으면 예전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바이오가 한참 좋을 때는 1조짜리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시총이 1조가 올라가요. 그냥 사실 좀 무놀리긴 한데 왜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총금액이니까 네. 중간에 마일스톤도 있을 거고 계약금도 다 이게 임상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바이오가 한참 좋을 때는 1조 원짜리 회사가 2조 원짜리 라이센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더블이에요. 나오는 순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알테오젠 라이센스 막 6, 7조 원 했는데 누적 라이센스 아웃이 심지어 마일스톤까지 받고 한 번도 라이센스가 반환한 적 없어요. 한미약품 다 반환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래서 주가 몇 년 깨졌잖아요. 근데 얘는 문제가 없고 마일스톤까지 잘 받고 있는데 시총이 2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싼 거죠. 거의 막 가격 3분의 1인 거예요. 예전에 비교하면. 예전이었으면 한 3배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려면 셀트리온이 가야 되는. 네. 결국에서 계속 매일같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은 셀트리온 주주와 사실상 같은 마음으로 난 셀트리온이 없지만 제발 좀 올라가라. 그래야 내게 많이 가요. 셀트리온이 항상 버텨줘야 가는 겁니다. 예전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영진약품, CMG장 막 5배, 10배씩 다 터졌잖아요. 네네. 걔네도 항상 셀트리온 형님이 버텨주시면서 큰 시세를 만들고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 맨 위 상위권에 네. 셀트리온 넣어서 매일같이 한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보셔야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아는 게 참 많아가지고 한기수 매니저님 네. 너무너무 여기 뭐 엄청 나는 하려고 한 얘기가 많은데
한 번도 안 보고 얘기했네. 근데 다 이야기했죠. 안 하고 있어요. 안 한 거 있어요? 2차전지 장비. 아 2차전지 장비 얘기 잠깐 해야 됩니다. 그럼 해주세요. 2차전지 장비가 주가가 4월 중순에 코스닥 꼭지 찍고 내려오면서 그냥 깔끔하게 다 누워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DENT, PNT, PNT. 그렇죠. 아니면 A프로 이런 다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무슨 소재가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뭐 50배 내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장비사들 지금 밸류 10배예요. 되게 낮아요. 맞아요. 10배 초반이면 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냐. 성장하는 애가 10배면 싼 게 맞는데 네. 성장을 안 하면 10배도 비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공장을 짓는 거랑 북미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국내 공장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장비에서 ABC 걸 썼어요. 근데 똑같은 걸 미국에 지으려면은 ABC 거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현지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회사 거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거 씁니다. 왜요? 해외 공장 거 지어도. 왜냐면은 공정은 장비를 쉽게 못 바꿔요. 왜냐면 국내에서 최적화된 라인으로 파일럿이랑 수율 딱 다 잡아놨는데 여기서 장비 바꿨다가 문제 생겨 수율 켜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뢰도가 높은 걸 써요. 얘네 거 써보니까 문제 없더라. 그래서 뭐 보통 쓰던 걸 씁니다. 미국의 공장 짓는 것도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다 납품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예상되는 예상 발주 금액. 네. 다 이제 합작법인도 하고 단독 공장 하잖아요. 올해 예상 발주가 한 320기가와트 정도 돼요. 올해 예상되는 발주 사이즈가 네. 작년이 170이었거든요. 올해 2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이 또 공교롭게 6월 1일인데 우리나라 셀 3사들의 북미 공장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6월이에요. 이번 달부터예요. 이번 달부터. 예상 발주 금액 작년 대비 따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이제 미국향 어차피 다 공급을 하긴 하는데 PNT 같은 애들은 한 2달 정도 전에 ICPS 전환상황 우선주 발행했거든요. 네. 1,500억 발행해가지고 1,500억 중에 1,000억으로 증설을 해요. 지금 풀캐파 돌리면 연매출 한 8,0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증설 끝나고 시설자금 1,000억 땡겼으니까 증설 끝나면 1조 5천억까지 가능하거든요. 영업이익 한 1,000억 넘을 거예요 올해. 그래서 뭐 PNT 같은 애. 또 이제 공정도 종류가 많은데 2차 전지 셀 만드는 공정 중에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게 이제 전극 공정이거든요. 전극 공정에서 PNT가 탑이에요. 그런데 셀 3, 4향으로 공급을 다 해요. 3, 4 다 고객사예요. 네. 그리고 DENT는 LG 엔솔향, A프로도 엔솔향 이런 식으로 필옵틱스는 삼성향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는데 주가 보면은 이거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장비주들이. 아니 장비주들이 그 2차전지 소재주들이 거의 정말 저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뒤늦게 PNT도 한번 장대 항공 쏘아 올리고 맞아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갑자기 같이 내려왔잖아요. 2차전지 장비주들 보면 차트가 4월 19일 또는 20일 날 정확히 다 꼭지예요. 그 다음 깔끔하게 다 흘러내려서 다 같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레벨이 너무 예쁘다. 이럴 때 깨워야 된다 잠을. 그렇죠. 바이오 지금 사는 거랑 또 똑같은 개념. 물론 여기서 또 안 좋으면 내려갈 수도 있죠. 시장이 깨지고 그러면. 근데 내려가도 난 손해를 덜 보거든요. 왜냐면 난 위에서 안 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비는 생각 못했는데 장비주 네. 땡기네요. 장비 좋죠. 장비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기기 같은 것도 이제 좋았는데 의료기기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이거 다 살려면요. 이거 다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리스트를 보면은 네. 야 진짜 너무 사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더 사고 싶은 애들도 많고 시장이 내려가면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 이건 너무 비싼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도 레벨이면 사고 싶다는 애들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가 돈이 무한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중 구성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선 얘가 탑이니까 얘만 사고 얘는 이 가격에 이 정도만 사야겠다. 그래야 다른 애들 비중 이렇게 밸런스가 맞겠다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의 결과는 바이오 비중이 높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보여진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한규순 매니저님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가서 거기서 댓글 달아주세요. 또 괜히 우리한테 뭐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화살을 돌려버리겠어요 매니저님에게. 그리고 참 그 원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원전 얘기를 뭐 새로운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롱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물려 있어요. 저도 물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면 그냥 존버예요. 원전은요? 이게 좀 무책임한 말씀 진짜 존버가 맞아요 지금은. 그 대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계좌가 100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 종목 여기 업종에다가 비중을 얼마나 실어가지고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전 업종 100이에요. 그러면 1분기 그냥 뭐 없어요.
없고 뭐 지금 다 물려있죠. 네. 그러면 이제 죽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내 가능한 비중, 저는 딱 적정 비중 딱 해놨거든요. 한 20%대 중반 정도. 여기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비중을 들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존버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 세팅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물려도 되는 게 25%면 좀 비중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게 보니까. 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원전도 네. 만약에 원전도 잘 간다면은 네. 다시 또 찾아올게요. 율로. 네.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윤수 매니저님, 한규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네. 이걸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반기 좀 긴 시선으로 포트를 짜는데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